서울 장마가 끝나기도 전에 방송가는 이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빠져 있었다. 2025년 6월 22일 밤, MBN 메인 서버실 앞 복도에는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제작진이 휴대폰을 붙잡은 채 분주히 오르내렸고,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는 뜻밖의 해시태그 샵사인 빈에서 하차가 떠올랐다. 불과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빈에서는 MBN 예능 라인업에 믿고 보는 안전픽으로 불렸다. 트롯신이 떴다. 복면가왕, 스타 오디션 K2로 새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시청률을 끌어올린 MBN의 비밀병기. 방송국 내부에서는 빈에서가 스케줄표에 있으면 광고 영업이 2배 쉬워진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 분위기가 전복됐다. 그의 매니저는 MBN과의 최종 협상 결렬, 정격 하차라는 한 줄 공지를 언론사 팩스에 흘렸고, 팬덤은 졸지에 멘붕 상태로 새벽을 지새웠다. 하차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6월 15일 인천 세트장에서 벌어진 폭발음 사고였다. 특집 무대를 위해 설치한 불꽃 효과 장치가 예행 연습 도중 오작동해 천장 철제가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고, 제작진은 즉시 출연진 대피를 지시했다. 문제는 대피 순서였다. 가왕 후보 보호를 이유로 빈에서 쪽 인원과 경호팀이 가장 먼저 세트를 빠져나왔고, 이 장면이 관객 대기실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남았다. 영상이 내부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자 일부 출연진 팬덤은 특혜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고, MBN은 현장 안전 매뉴얼에 따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빈에서 본인도 모두가 공평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글을 SNS에 남기며 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사실 팬덤이 가장 크게 분노한 대목은 왜 떠나야만 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었다. 매니저 A씨에 따르면 협상 테이블에서 논란이 된 핵심은 2가지였다. 하나는 창작의 재량, 다른 하나는 스케줄 휴식권이었다. MBN 측은 연간 40주 중 최소 35주 출연이라는 조건을 고수했고, 반면 빈에서 측은 해외 콘서트 시장을 위해 분기별 휴식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물밑 협상은 4차례나 이어졌지만 마지막 회의에서는 촬영 콘텐츠 사전 승인권 문구를 놓고 결국 테이블이 뒤집혔다. 빈에서 팀은 플랫폼에 맞서 싸우자는 게 아니라 가수의 색깔이 기획의 전부가 되는 상황을 피하자는 요구였으나, 제작진은 예능 특성상 변수가 많아 가수 측 개입은 곤란하다고 맞섰다. 그날 밤 이메일로 날아온 계약서 초안에는 콘텐츠 개별 승인 불가, 전 촬영본 MBN 소유라는 조항이 버젓이 살아있었고, 이 조항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협상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외부에 공개된 하차 발표문은 단 3문장뿐이었다. 출연자와 방송사가 장기적 방향을 달리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빈에서 씨는 향후 건강 회복과 창작 활동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성원해주신 시청자께 감사드립니다. 단아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건강, 창작이라는 민감한 키워드가 숨어 있었다. 팬덤은 곧바로 샵사인 MBN 갑질 규탄 해시태그를 조직했으며 12시간 만에 50만 건 리트윗을 돌파했다. 댓글에는 20살도 안 된 아티스트에게 연 35주 녹화를 강요하다니, 안전사고 나도 공정성 운운하며 보호 의무 못 지킨 방송국이 할 말인가 같은 날 선 문장이 줄지어 달렸다. MBN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익명 보도자료를 통해 출연료는 빈에서 측 요구액의 95%를 수용했고, 휴식 주간도 4주에서 5주로 증액했다. 안전사고 당시 빈에서 대피는 경호팀의 독자 판단이었다. 등 반박 포인트를 내놨다. 하지만 대중은 글보다 장면을 믿는다. 사건 직후 유출된 제작진 단체 채팅방 캡처에는 다른 가수랑 다르게 VIP 대접해줘라, 아이돌처럼 경호선 빡세게 치자 같은 발언이 찍혀 있었고, 이는 빈에서 특혜설과 사고 책임 회피 양쪽 모두에게 기름을 부었다. 결국 양측은 서로 다른 타임라인을 살고 있다. 빈에서는 팬카페에 무대가 그리워서라도 곧 돌아오겠다. 자유로운 호흡으로 노래를 되찾겠다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현재 첫 단독 전국 투어 아티스트에서 원점에서를 준비 중이다. 8월 서울 올림픽홀, 9월 부산 백스코,
10월 대구 엑스코까지 6만 석 규모 좌석이 오픈 3분 만에 매진됐다. 투어 티켓 페이지에는 영어, 일본어 자막이 동시에 제공되며 해외 결제 비율이 18%를 기록했다. 소속사, 빈에서 모친이 대표로 있는 1인 네이블은 방송사 의존도를 낮추고 유튜브 오리지널, 스트리밍 콘서트 등 직접 유통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MBN은 급히 대체 인력을 물색 중이다. 복면가왕 500회 특집에는 1세대 아이돌 출신 메인 보컬 B씨, 복면 히트곡 주인공 C씨 그리고 신인 트로트 가수 D씨를 차례로 섭외했지만 빈에서 공백감을 메우긴 역부족이라는 게 내부 평가다. 광고주들은 이미 일부 코너 PPL을 보류했고 시청률 조사 기관 애널리스트들은 기존 4.8%에서 3%대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MBN 마케팅팀은 이례적으로 아티스트 보호 가이드라인 강화와 촬영장 안전 매뉴얼 공개를 약속했지만 타이밍을 놓친 사과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한편 업계는 이번 사태를 K트로트 시장 재편의 시발점으로 바라본다. 모바일 플랫폼이 공연 음원 유통을 사실상 장악한 2020년대 중반, 방송 노출보다 독자 채널 브랜딩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계산이 성립했기 때문이다. 실제 빈에서 유튜브 채널 예서 태는 개설 일주일 만에 구독자 40만 명, 첫 업로드 영상은 48시간 내 22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팬덤 직접 소통의 파워를 입증했다. 콘텐츠는 가창 영상뿐 아니라 연습 브이로그, 해외 팬레터 영어 답장, MBN 사고 비하인드 Q&A 등 투명한 서사를 앞세웠다. 팬덤의 결집력도 눈에 띈다. 운영진은 하차 발표 다음 날부터 스태프 노동 환경 보호 캠페인, K트롯 창작자 권리 문서 서명 운동을 동시에 벌였다. 2주 만에 10만 명 서명을 모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덴터테인먼트 종사자 노동 가이드라인 청원 심사를 예고했다. 한 가수의 하차가 산업 전반의 근로 조건을 건드린 건 전례가 없다는 게 문화 기자들의 평이다. 여기에 경쟁 방송사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KBS는 결린음악회 30주년 기획으로 빈에서 특집을 편성해 사실상 지상파 입성을 타진했고 SBS는 더 트롯쇼 시즌 2 첫 회 오프닝 슬롯을 비워두었다. JTBC, TVN은 각각 트로트 K-팝 합동 경영과 트로트 서바이벌 리부트 파일럿 기획서를 내놓으며 빈에서 효과를 노린다. 그러나 소속사는 당분간 방송 출연은 최소화하고 자립형 콘텐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렇게 보면 충격적인 하차 선언은 거꾸로 아티스트 주권이라는 단어를 엔터 산업의 뜨거운 감자로 밀어 올렸다. 빈에서가 선택한 독립 여정은 팬덤의 지지를 얻었고 방송사는 스타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를 맞았다. 업계는 대형 방송사가 아티스트를 묶어 두던 낡은 관성이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징후로 읽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19살 한 가수가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견뎌야 했던 압력과 그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 감수한 리스크다. 무대에서 부르는 한 소절이라도 제가 선택한 호흡으로, 제가 믿는 자세로 전하고 싶다. 팬카페 라이브에서 그가 털어놓은 이 한 문장은 단발성 이슈를 넘어 음악이란 무엇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상기시킨다. 그의 목소리가 더 이상 MBN 무대 조명 아래서 울려 퍼지지 않더라도 빈에서가 보여줄 다음 장면은 이미 판을 바꿔 놓았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 이번 갈등을 되돌아볼 때 사람들은 한 번의 하차가 시스템을 바꾸고 시장을 흔들었다고 기억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끈 주역은 화려한 비주얼도 치밀한 전략팀도 아닌 트로트라는 낯익은 리듬 위에 자유라는 양념을 얹어 부른 19살의 서정적 목소리였다. 이제 공은 다시 빈에서 앞으로 넘어갔다. 무대가 어디든, 형식이 무엇이든 그가 다시 노래하겠다고 숨을 들이쉴 순간 팬들은 환호 대신 기다림으로 응답할 준비를 마쳤다.